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무려 48일 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봄이 완연할 줄 알았습니다만 때 아닌 코로나19 때문에 봄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어서 빨리 웃음 가득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의 주제는요,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에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뢰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체리 스위치, 바로 그 체리 스위치하고요, 체리 스위치를 탑재한 기계식 키보드를 총 2화에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1화는요, 체리 스위치의 축별 특성과 나에게 맞는 축의 선택 방법, 그리고 52화에서는요 바로 그 체리 스위치를 탑재한 10만 원 이하의 괜찮은 그리고 쓸만한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아주 많이 지루할 수 있는 51화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체리 스위치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요. 일단 축별 구분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타건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각 축의 타입별 메커니즘 특성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축별로 제가 키보드를 장만할 수는 없었기에 여기 있는 총 9종의 체리 MX 스위치 테스터기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키보드에서의 소리를 재현해보기 위해서요, 이 하부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타격 시의 소음이 테이블 위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mm 두께의 고무 재질 합판과 10mm 두께의 실리콘 패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물론 소리는 일반적으로 50cm 정도 거리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대한 소리의 구분을 위해서 축에서 약 10cm 정도 거리에서 수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 느낌과는 사뭇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축을 경험해 보는 데는 이만한 수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요, 제 책상 위에서 가끔씩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리 스위치의 세계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리니어 스위치는 스피드 은축, 저소음 적축, 적축, 흑축이 있는데요, 상부 하우징, 스위칭 슬라이드, 크로스 포인트 컨택트, 코일 스프링, 하부 하우징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리니어 스위치의 동작 메커니즘인데요, 동작에서와 같이 키캡을 타건했을 때 지금 보시는 적색의 스위칭 슬라이드가 내려가면서 크로스 포인트 콘택트의 접점 스프링이 닿으면서 입력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특징은 서걱거리는 느낌과 클릭 소리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요, 그럼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세로줄 상단부터 스피드 은축, 적축, 흑축이 되겠는데요, 저소음 적축은 안타깝지만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걱거리는 느낌의 소리 그리고 클릭 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심하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통울림이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인기가 많은 저소음 적축을 포함하는 4가지 축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스피드 은축이 총 동작거리가 3.4mm로 상당히 짧고요, 짧아진 동작거리에 맞춰서 접점 위치 1.2mm로 키캡을 조금만 눌러도 입력 신호가 생성이 되고요, 키를 끝까지 다 눌렀다고 가정했을 때 리셋되는 포인트가 다른 축보다 조금은 긴 2.3mm를 회복해야 다시 신호 생성이 가능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스피드 축이라서 좋기는 하지만요, 조금만 눌러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같이 눌려서 생기는 오타가 많아질 수 있는 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타법에 어울리는 축이라고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파워 타이핑이 아닌 스피디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소음 적축과 일반 적축의 차이는요, 동작거리, 접점 위치, 리셋을 위한 이동거리, 그리고 스위칭 슬라이드 하단부에 장착된 소음 저감 부품의 유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칭 슬라이드의 하단부에 소음 저감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소음 적축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접점 위치가 1.9mm로 적당하고요, 같이 눌려서 발생되는 오탈자가 적고 총 동작거리가 3.7mm여서 리셋을 위한 회복거리가 1.9mm로 상당히 짧아서 스피디한 타건도 가능하고요, 소음 저감 때문에 사무실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흑축은요, 키압, 그러니까 동작 압력이 60cmN이어서 타건할 때 누르는 맛이 있는 축인데요, 일명 구름타법 연마에는 아주 제격인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넌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입니다.
넌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는요, 갈축, 클리어축, 회축이 있는데요. 리니어와 같이 상부 하우징, 스위칭 슬라이드, 크로스 포인트 컨택, 코일 스프링, 하부 하우징으로 구성되지만요. 스위칭 슬라이드의 모양이 리니어와 조금 다르게 굴곡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넌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의 동작 메커니즘인데요. 동작에서와 같이 키캡을 타건했을 때 지금 보시는 갈색의 스위칭 슬라이드가 내려가면서 크로스 포인트 컨택트 직접 스프링이 닿기 직전 스위칭 슬라이드의 굴곡면을 거쳐 지나가면서 입력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걱거리는 느낌과 소리가 있고요. 클릭 소리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번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세로줄 상단부터 갈축, 클리어축, 회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걱거리는 느낌의 소리가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리니어처럼 심심하고 가벼운 느낌이 덜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소리와 느낌 때문에 통울림이 반감되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터기에 있는 세 가지 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상당히 많은 갈축의 경우는요, 총 동작거리가 일반적인 4.0mm이고요. 접점 위치가 리니어 적축과 흑축보다 조금 먼 2.1mm입니다. 그러니까 키캡을 눌렀을 때 리셋을 위한 이동거리는 일반적인 리니어 축보다 좀 짧은 2.0mm를 회복해야 다시 신호 생성이 가능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갈축은요, 적당한 키압과 서걱거리는 느낌의 소리, 그리고 정확한 타이핑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무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어 축은요, 갈축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축인데요. 사실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갈축이 적용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만 클리어 축을 적용해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축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는 특히 길이가 길고요.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는 키죠. 타건했을 때 스테빌라이저와 함께 압력이 분산되고 특히 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통울림이 더 강하고 눌리는 편차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축인데요. 조금 특이한 축이죠. 일단 키압이 무려 80cmN이나 되고요. 이 역시 클리어 축과 마찬가지로 갈축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에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 축이 되겠습니다. 클리어 축과 다른 점은 물론 키압도 상당하지만 다른 축과는 완전히 반대로 리셋 위치가 접점 위치 후단에 위치한다는 특징입니다. 리셋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위치만 잘 찾는다면 키 위치 회복을 다 하지 않고서도 빠른 타건이 가능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입니다.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는요, 청축, 백축, 녹축이 있는데요. 상부 하우징, 스위칭 슬라이드, 크로스 포인트 컨택트, 코일 스프링, 하부 하우징으로 똑같이 구성이 되지만 스위칭 슬라이드가요, 두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클리키 텍타일 스위치의 동작 메커니즘인데요. 근본적으로 텍타일의 모양과 같은 형태이지만 하부를 분리해서 접점 위치를 지나면 그 하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클릭 소리가 발생하고요. 넌 클릭키와 다르게 리셋 포인트가 텍타일 위치와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걱거리는 느낌의 소리, 그리고 클릭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세로줄 상단부터 청축, 백축, 녹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소리겠지만 상당히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소리와 느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필수적으로 클리키 텍타일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울림을 느끼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테스터기에 있는 세 가지 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축은 경쾌한 클릭음으로 이 역시 유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접점 위치와 리셋 위치가 먼 것이 특징입니다. 스위칭 슬라이드의 낙한 하부분을 다시 원 위치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리셋 위치와 접점 위치의 거리가 무려 0.6mm 이상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리셋을 위한 이동 거리가 모든 축과 비교해서 가장 커다란 2.4mm가 되겠습니다.
백축은요, 청축의 접점 위치보다 더 깊은 2.5mm여서 스위칭 슬라이드의 하부가 낙하하는 거리가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리셋 위치와 접점 거리, 그리고 리셋을 위한 이동 거리를 청축보다 좀 많이 줄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소리가 좀 많이 줄어든 형태의 축이 되겠습니다. 녹축은요, 키압이 무려 80cm/N이나 되는 축이 되겠는데요. 이 축은 앞서 설명드린 클리어 축과 회축이 갈축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축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처럼 녹축도 청축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축으로 많이 적용되는 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게 가장 이상적인 축을 고르라고요? 그건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무실용과 게임용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가장 많은 오해가 유통이 되고 있는 키보드의 키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0cm/N의 흑축, 그리고 청축, 그리고 80cm/N의 백축, 녹축, 회축이 멤브레인이나 펜타그래프 키보드보다도 키압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구조적인 특성상 더 키압이 낮다라고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의 키압은요, 대부분 60에서 80 사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키압의 멤브레인과 흑축을 타건했을 때 대부분 멤브레인의 키압이 더 적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키의 동작거리와 접점 위치 때문인데요. 로우 프로파일 멤브레인 키 같은 경우는 동작거리가 2.5mm이고요. 접점 위치가 동작거리 끝단에 위치하는 반면에 흑축은 동작거리가 무려 4.0mm이고요. 접점 위치가 정확히 이동 중앙에 2.0mm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키를 한번 누를 때 총 이동하는 거리는 멤브레인은 5.0mm, 흑축은 8.0mm가 됩니다. 자, 힘을 가하는 시간 거리가 흑축이 더 길기 때문에 느끼는 오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펜타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요. 키압이 사실상 멤브레인보다 조금 높은 65에서 85 사이지만 키 프로파일이 2.5mm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실제 키압은 높아도 키압이 더 낮다라고 느끼게 되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펜타그래프, 그리고 로우 프로파일의 멤브레인 키보드, 그리고 체리 적축 키보드를 같은 문장으로 한번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부드러운 타이핑, 중간 정도의 타이핑, 파워 타이핑 습관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달라지겠지만요, 아무리 리니어 스위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성상 발생되는 통울림을 수반하는 텅텅거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실용과 게임용으로 나누어서 나에게 맞는 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용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라면요, 아무래도 타건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장시간 타건하려면 아무래도 적당한 키압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리니어 타입의 스피드 은축, 저소음 적축, 흑축, 넌 클리키 텍타일 타입의 갈축이 있는데요. 파워 타이핑을 주로 하는데 구름탑법을 연마하고 싶고 처음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접하는 분들은 흑축, 손가락 힘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스피디한 타자 속도와 타자 시 다른 키를 누르지 않고 정확히 키캡 하나하나 타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스피드 은축, 리니어 축의 통통거림이 싫고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소음 적축, 밋밋함은 싫다, 손가락에 서걱거리는 뭔가라도 느끼고 싶고 명확한 타이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갈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축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게임용입니다. 물론 게임용으로 PC방 같은 경우 클리키 텍타일 타입의 청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게임에 따라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리키 텍타일은요, 접점 위치와 리셋 위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빠른 타건이 필요한 게임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소리가 게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감이 있는 갈축이냐 혹은 구분감이 없는 리니어 축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분감이 있는 갈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소음 적축이나 스피드 은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기에는 손가락만 올려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리니어 축은 흑축이 그나마 적용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처음으로 기계식 키보드 입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축의 종류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어떤 축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52화에서는요, 체리 스위치를 탑재한 10만원대 이하의 괜찮은 쓸만한 키보드를 축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선택 기준 셀렉션 베스트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화로 나누어서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기계식 키보드 입문을 고민하신 분들과 밋밋한 사무실의 키보드를 몰래 바꿔보고 싶지만 도대체 무슨 축을 선택해야 되는지 진지하고 아주 진지하게 맥주를 마시며 고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